안녕하십니까. 벌써 강의가 시작된 지가 2달이 지났군요. 오늘이 이제 9번째 만남이 됩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조금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 명상을 왜 하겠어요? 명상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각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투자를 하잖아요. 수십 년 이렇게 투자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명상은 그런 높은 그런 경지에 구경열반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 좀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적극성이 없고 이런 소극적인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활기차고 이제 좀 쾌활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삶의 모습을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는 신체적으로는 좀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렇게 이제 사는 삶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명상이에요. 어떻든 큰 깨달음을 얻거나 과거 사람들처럼 또는 오늘날 현대인처럼 약간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인공이고 또 감정의 주인공이고 뇌가 고장 나 보세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못 느끼고 감각도 못 느끼고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정신현상 또는 행동 같은 거 이런 거 지배하는 최고 중추가 뇌라는 거예요. 뇌라는 게 꼭 그 크기로 하면 한 1.3kg 내지 1.4kg 작은 수박 한번 손 요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긴 건 꼭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하고 말이죠. 그렇게요. 근데 이게 세포가 뇌세포라고 하는 게 뉴런이라고 말하거든. 이 뉴런이 이제 1천억 개 정도 있어요. 1천억 개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좀 배율이 더 좋은 현미경이 나오면 자꾸만 숫자가 늘어나요. 우리가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는 한 100억 개다 이렇게 했는데 졸업하는 무렵에 300억 개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최근에는 한 20년 전부터 벌써 한 1000억 개 이러는데 얼마나 될지 몰라요. 모르는 거죠. 현미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미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미경이 그것도 배율이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하니까 배율이 10,000배에서 100,000 배, 몇십만 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던 걸 볼 수가 있게 되거든. 예, 그렇고 1천억 개가 있고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신경세포를 보조해주고 에너지를 갖다주고 또 이게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걸 뽑아내주기도 하고 하는 게 약 10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조 정도 있는 거예요. 1조. 그러니까 물경 이 1.3kg 또는 1.4kg 될 만한 요 무게 속에 1조 1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뇌다. 그래서 이제 한 35세쯤 되면 1년에 하루에 한 몇만 개, 몇십만 개씩 죽어요, 세포가. 예.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죽어봐도 1년 내에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10만 개씩 하루 죽는데 해봐야 그게 얼마 많지가 않다고요. 원체 우리 뇌가 여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동물을 섭취하고 또 예를 들면 담배, 술, 나쁜 거 이런 거 하고 또 뇌에 좋지 않는 이런 영양소 같은 거 이런 거 취하고 만약에 산소 공급 줄었고 이러면
뇌가 세포가 확확 더 많이 죽겠죠. 그죠? 그 대사 활동 잘 안 되고 혈액 돌기가 혈행이 안 되고 이제 그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고 하면 더 빨리 더 죽겠죠. 그래 노인들 가면 뇌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게 이제 인지 기능이 안 되면 치매가 되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잘 보호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명의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령부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초에 있는 것들은 띠내도 괜찮고 한데 뇌세포는 그렇게 하면 큰 고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부분이 뇌입니다. 오늘 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명상을 하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계율을 지키고 또 선행을 하고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되면 내가 거기에 걸맞게 변화될 것인가. 또 우리가 악행을 하고 이를테면 막 못된 생각을 하고 폐악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걸맞게 또 내가 나쁘게 어떻게 잘못될 것인가. 모든 것은 자연과학에서는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지으면 결과가 나빠지게 돼 있는 거고 원인을 잘 지으면 결과가 좋아지게 돼 있는 게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자연과학의 법칙이고 또한 불교의 법칙이죠. 불교도 인과의 법칙이죠. 그죠?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명상이라는 건 선행이거든, 선업이거든. 명상을 많이 하면 내가 바뀌어진다? 아니다. 어느 쪽이에요? 바뀌어진다? 예. 그냥 뭐 짐작하건데, 뭐 짐작이 맞아요, 또, 그리고. 그게 바로 인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밝혀진 거예요, 자연과학으로. 그래서 이제 명상의 가치는 점점 더 엄청나게 이제 그 현대인들이 명상에 열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입문적인 그런 개념으로 명상할 때 뇌가 어떻게 바뀐가 하는 거를 좀 쉬운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뇌에 대해 관심이 한참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뀔까에 관한 관심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이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호기심이. 프랑스 사람 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뭐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동양을 여행을 해보면 요기들 있잖아요. 요가 하는 사람들, 아주 고급 요가 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희한한 그 기행들을 하고, 이러니까는, 저게 도대체 이 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데 대한 초기의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그 이전에는 그 과학적인 관심을 이제 보다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1930년대, 40년대에 티베트를 여행한 그 여행가들이 쓴 그 여행기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티베트 여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티베트의 요가를 한 요기들은, 아주 뭐 기행을, 뭐 자기들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어보면, 이제 그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을 고수들이 산을 막 그냥 날아가서 어느 날, 어느 저녁에 어느 큰 봉우리에서 여러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법담을 한다. 그리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지금 여행 쓰는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다. 내가 직접 본 걸 얘기하면 이런 거다. 하고 썼는데, 그도 구덩이를 한 2m쯤 파놓고, 그 구덩이 안에 이제 수행을 끝낸 사람이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딱 앉아서 정좌를 하고 명상을 하다가 북 날라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수행이 잘 되었다. 이건 직접 본 거래요, 자기가. 또 이제 그런 그 묘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발을 뭐 이렇게 젓고 뭐 어째가 이렇게 올싹 올라가 나온다 하는 그 아주 그 무슨 실감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또 이제 한쪽은 이 그 수건 있잖아요. 물수건을 몇 개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물수건을 쳐개고 영하 한 20도 되는 데서 우통을 벗고 빨가벗은 채 그냥 이 물수건을 얹어 가지고 몸에 열로 이 물수건을 이제 말른 거예요. 그래서 몇십 시간 사이에 이 물수건을 몇 개를 말르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도의 실력이 이제 인가를 받는다. 뭐 이거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30년대 여행가들이 그렇게 쓰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달라일라마가 1970년대 뉴욕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생리학자 허버트 벤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자기는 이미 그런 소설을 읽고 나서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제 이 물수건을 이 온도를 자기 마음대로 체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하는가, 이걸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 이제 좀 스님께서 좀 가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라고 달라일라마께서 그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벤슨 하버드 대학의 벤슨 교수와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팀을 조직해가지고 어떤 재단에 메가드 재단이라는 재단에서 돈 연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달람샬라로 가요. 그게 이제 1980년쯤인데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봤던 소설에서 봤던 그 장면은 다 그건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 체온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것만 일단 이번 여행에서는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달라일라마께서 지정해준 몇 명의 수련자, 어느 산에 가면 아무 개가 있다, 또 어느 산에 가면 아무 개가 있다, 어느 사람 한 몇 사람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팀들이 당나귀를 막 몰고 말이죠, 막 끙끙거리면서 이제 과학 장비를 싣고 그 산중에 가서 해보니까, 아니 이 양반들이 뜸모 요가라는 요가를 하는데, 이 뜸모 요가라는 게 이런 걸 해요. 이 번뇌를 불러 태우는, 번뇌를 불러 태우면 몸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통 때의 처음보다 한 화시로 해가 8도 또는 10도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계를 직장에다 항문 속에다 집어넣고, 이건 신체 내부의 온도입니다. 재고, 그 다음에 이 손 이런데 또는 등 이런 데다 이제 피부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8도 내지 10도 정도에 한 사람 독립적으로 한 3사람 했는데 3사람 다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양의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라는 데 있어요. 과학 잡지 중에 제일 이제 권위가 있는 잡지가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라는 건데 거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자들이 명상하면 그 명상이라는 마음 공부잖아요. 그게 우리 몸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뇌도 지배할 수 있다. 뇌도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연구를 또 하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미국에 지난 시간에도 앞서서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첫 시간인가
TM이라는 게 미국에 1959년에 마하리시 마헤시라는 사람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의 요기이고 과학자이고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그 사람 TM에 이제 그 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비틀스다 이런 얘기했죠. 비틀스 얘기했죠 그때. 예, 그겁니다. 그러던 이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막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TM을 쫙 하고 있는 동안에 TM이란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언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진언, 만트라, 예? 뭐 관세음보살 또는 뭐 나마미타불 또는 뭐 옴마니 밤매훔 하는 이 진언을 그걸 만트라라고 그러는데 이걸 읊조리는 거예요. 예. 호흡하면서 그러는 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거를 이제 뇌파를 가지고 찍어보는 거예요. 그때 뇌파를 찍어보니까 명상할 때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그 TM 같은 거 듣게 하면 이 뇌파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뇌파락 하면 이런 겁니다. 1초당 몇 번 이렇게 진동을 하느냐. 진동수, 이 프리퀀시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도 말하는데 만약에 1초 동안에 뇌파가 이 진동수가 12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막 빨리 나오면 이거는 베타파라 그래요. 알파 베타, 베타파라 그래요. 이 베타파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몹시 각성되어 있다, 흥분되어 있다, 또는 생각이 많다, 예? 번뇌 망상을 많이 하고 있다, 사량 계교를 하고 있다, 예? 마음이 안정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을 하고 번뇌를 하고 막 고민도 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베타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 많이 하죠, 지금? 예? 베타파 막 나올 거예요. 예. 별로 좋은 건 알겠죠. 망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이 쫙 접어들고 바깥에 갔던 생각이 내 몸 쪽으로, 내 안쪽으로 싹 들어오면서 편안해지면 뇌파가 그게 이제 주파수가 이제 12에서 30까지 올라갔던 게 주르륵 줄어들어가지고 8개 내지 12개 정도로 쭉 줄어들어요. 그 상태를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줄어드는 이걸 갖다 이제 알파파라 그래요. 알파. 이 알파파가 나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편안한 상태에 가면 알파파가 나오고 이완되는 거예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이완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때 이제 1980년대는 알파파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다. 베타파는 번뇌 망사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내가 좀 쉬면 알파파가 나오고 이게 휴식 상태가 되고 평온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번뇌 망상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수련가, 말하자면 TM 수련을 하는 명상 수련가를 전문 수련가를 딱 데리고 해보니까 그것보다 또 반을 줄어들어 있어. 그러면 이게 알파파가 8 내지 12개 주파수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4 내지 8 이렇게 줄어드는 뇌파가 나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타파라 그러는데 이때는 어떨 때고 하면 이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명상하면 깊은 생각에 명상에 빠지면 반틈은 잤는 것 같기도 하고 반틈은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지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명상을 해보면 그 경기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꼴까닥 하면 그것도 잊혀버리거든. 조금만 더 그 연대해 버리면 자버려요. 자버리면 이거는 델타파락한 게 나와요. 이거는 1에서 또 4까지. 주파수가 하나에서 넷까지. 이 불규칙적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멋대로만. 그런데 이게 그 세타파는 굉장히 4개에서 8, 하나에서, 아니, 4개에서 8개까지이지만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편안한 뇌파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게 명상파다. 그래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명상하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몇 달도 명상에 빠져버리면 몇 달 동안 그 한 명상인데 실제로는 몇 달을 했는데도 또 며칠간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대개 이제 80년대부터는 명상파라 그러면 세타파다. 세타파가 나올 때 세타파가 몇 개에서 몇 가지를 그랬어요? 주파수 4개에서 8개까지. 그 정도 이제 나오면 그보다 더 줄어든 걸 뭐라고 했죠? 델타파.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수면이에요. 일반 수면이에요. 일반 수면. 수면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알파 상태라고 했죠? 8과 12 사이. 그거 사이에 세타파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명상이구나. 시간의 개념이 초월하는 거다.